기계 요소 설계의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3월 5일에 시행한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찝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번 문제를 보시면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이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레이크를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 브레이크는 224페이지부터 브레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브레이크 종류가 뭐 원주 브레이크, 그 다음에 뭐 축방향 브레이크, 뭐 자동 브레이크, 뭐 폴 브레이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25페이지를 보시면은 블록 브레이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브레이크는 전부 블록 브레이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레버가 있고 구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브레이크 블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힐이 이렇게 있죠. 브레이크 힐이 있죠.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게 브레이크 드럼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름을 요걸 드럼으로 하겠습니다. 드럼으로 하고 얘는 블록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레버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레버하고 블록이 이렇게 힐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럼이 잘 돌겠죠. 근데 이제 요 휠이 돌던 거를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멈춰야 될 때는 요 레버를 당기면은 이쪽으로 밀면은 요 블럭이 여기 이렇게 붙겠죠. 붙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나서 마찰력 때문에 이 힐이 이 드럼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힐하고 블럭이 부딪혀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요 부딪힐 때 힘이 얼마 정도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가? 지금 요 다시 581페이지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미는 힘이죠. 그래서 미는 힘인데 보통은 이제 기사나 이런 문제들은 보시면은 이제 요 힘을 주고 요 힘이 비례관계 있죠. 요 여기 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값하고 요값이 다르죠. 이
길이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미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이 아니고 요 힘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미는 힘 묻는 것은 요 힘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밀 때는 이 브레이크 레버를 밀 때는 이 끝부분을 잡지 않습니까? 잡고 이제 밀겠죠, 그죠? 이 힘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요 힘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힘이 P라고 해보죠. 이게 미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주고 여기 브레이크 블럭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힐이 있으니까 요 미는 힘과 요 회전하려는 회전력 때문에 요렇게 제동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이 드럼이 회전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블록을 대고 힘을 줬다면은 여기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찰이 생기는 만큼 휠이 안 돌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마찰력이 요 드럼이 회전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건데 요 마찰력의 이름을 우리가 제동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제동력을 F라고 할 겁니다. 제동력 F는 여기 미는 힘이 P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블록은 대단히 까칠까칠한 재질이죠. 그래서 마찰이 많이 일으키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붙을 때는 요 어떤 각 물건마다 마찰 기수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유리 같은 거는 상당히 낮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포 같은 것은 아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높은 소재들을 브레이크 블록으로 쓰게 되는데 교재에서는 0.3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는 힘이 100N을 줬으면은 요로 30N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요 제동력 F는 미는 힘 P의 0.3배네요. 0.3P입니다.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크는 98.1 뉴턴 메타죠. 그러니까 요 토크가 결과적으로 이 힘이죠. 이게 제동 토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힘만큼 제동이 돼야 브레이크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값보다는 커야 멈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크는 98.1 뉴턴 메타고 우리가 이 제동력에 의한 제동 토크는 결과적으로 요거랑 여기 나오는 제동력에 의한 제동 토크는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토크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힘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지금
마찰 계수인 미와 P의 곱수로, 그러니까 누르는 힘 P로, 여기는 이제 레버를 미는 힘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는 힘 P로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R로 쓰기보다는 지름의 절반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D 나누기 2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 값하고 이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써봅시다. 토크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요 토크는 요 마찰계수 뮤는 아까 문제에서 0.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미는 힘 P와 그 다음에 D가 600mm이지 않습니까? 600mm인데 여기 98.1이 뉴턴 미터죠. 그러면은 여기 미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이 600mm를 0.6m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0.6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항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P는 지금 원래 만약 이게 서술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신다면은 요식도 적으시면 안 되고 이것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 서술형으로 푸신다면 여기에서 P는 2t고 그 다음에 뮤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렇게 일단 객관식 푸실 때는 들어가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요 P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하시면 P는 98.1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밑에는 0.3 곱하기 0.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계산기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죠. 저도 지금 계산기 갖고 풀어보겠습니다. 98.1 곱하기 2 그 다음에 0.3 곱하기 0.6 하면은 1090이 나오고 아까 전에 여기 뉴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값도 뉴턴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를 킬로뉴턴으로 바꾸면은 1.09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예, 여기까지 해서 조금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2번도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의
직경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요 내경이라고 하죠. 요 골과 골 사이를 D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해서 산과 산 사이죠. 요거를 D2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볼트가 언제 부러질 거냐? 요 부러지는 하중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다면 식은 이렇게 되죠. A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산과 산 사이 치수 요 단면에 의한 요 원 단면적에 의해서 이 볼트가 부러질 건지, 그 다음 이 골과 골 사이 요 치수의 이 단면에 의해서 이 볼트가 부러질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볼트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견뎌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볼트가 얼마만큼 그 힘을 견딜 건가 하고 생각할 때는 이 외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 뭐 D2로 하기도 하고 그냥 D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D도 지우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D로 보는 게 맞겠네요. 보통 여기 D로 하고 요 안을 D1으로 하죠. 그래서 이 외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내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비교적 풀기가 쉽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M14, 뭐 M16 이렇게 나온 건 전부 다 외경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D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경과 외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택은 외경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계산에서 나오는 값은 내경에 대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다 가르쳐줬죠. 이 친구하고 여기 외경 사이에는 1.25배라고, 그러니까 D는 1.25 D1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외우고 계셔야 되죠. 요거 아셔야 기계 제도할 때 나사를 제대로 그릴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F 나누기 A고, F에 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볼트는 원이죠, 그죠? 요 단면이 원입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D의 제곱 나누기 4죠. 4인데 여기 바깥질은 외경이 아니고 내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 D 원의 제곱 나누기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문제 맨 앞에 0.45톤이라고 했죠. 0.45톤은 1000kg이 1톤이니까 450g이죠. 450kg이죠. 450kg이고 이게 하중 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은 인장 응력도 허용 가능한 인장 응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48 메가파스칼이죠.
그럼 여기 밀리미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D를 구하려면 이항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항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파이 D1의 제곱 나누기 4는 F 나누기 시그마 A 요렇게 되죠. 요거 요 둘이가 바뀌죠. 그러고 난 뒤에 요 4도 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파이 D1의 제곱은 4F 시그마 A 이렇게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양쪽에 똑같이 4를 곱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요 똑같이 4를 곱했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요 4는 요 위로 가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요 파이를 양쪽에다 나눌 겁니다. 나누면은 D1의 제곱은 4F 나누기 파이 시그마 A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D1은 제곱이 있으니까 양쪽에 루트 걸으면은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니까 이 루트는 없어져 버리고 요쪽만 루트가 걸리죠. 그래서 4F 나누기 파이 시그마 A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루트를 넣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F가 450이죠. 450인데 여기 파스칼이 나왔으니까 뉴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9.8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킬로그램 포스에 9.8을 곱하면은 요게 이제 뉴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파이에 그 다음에 시그마 A가 허용 인정 응력이 48메가파스칼이죠. 요래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50 곱하기 9.8 나누기 파이 곱하기 48 해서 하면은 10.816이 나오죠.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사의 치수 그러니까 M14, M16 하는 나사의 호칭은 외경으로 구하죠. 그래서 D는 1.25 D1이죠. 이것도 계산을 계산기로 지금 해보시겠습니다. 곱하기 1.25 하면 나오는 게 13.520 나오네요. 520 나오고 그러면 13.5라고 하는 볼트는 없죠. 볼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M 14, 16, 그 다음에 18,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여기서 고른다면은 13.5보다 큰 정수로 떨어지는 M14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34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용접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뭐 내부 결함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내부 결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문제가 잘 설명되어 있네요. 공정 같은 경우에 용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용접을 하기 위해서 면을 면치하고 난 뒤에 이제 그냥 용접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뭐 대표적인 이렇게 두 개의 판을 이을 때 쓰는 용접은 말고 다른 대표적인 걸 보자면 이제 리벳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벳 같은 경우에는 뭐 요 하기 위해서 판에 드릴 작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밍 작업하고, 리밍은 이제 드릴 하고 난 뒤에 요 구멍을 조금 더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깅, 그 다음에 플러깅 등을 이제 작업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리벳 같은 경우에 코깅하고 플러깅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이게 요 코깅하고 플러깅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업 공정 시간 같은 작업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이 이제 많이 이런 리벳 작업에 비해서는 작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3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체인을 갖다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낫겠습니까? 교재에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페이지죠. 256페이지고. 예, 256페이지에 체인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체인에 관련된 문제인지는 뭐 뒤에 롤러 체인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스프로킷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바로 이게 체인이다 하고 아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인이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힐을 우리 이제 스프로킷이라고 하고, 뭐 스프로킷 힐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냥 스프로킷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바로 생각이 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인이 감기겠죠. 그래서 체인에 이렇게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요 뭐 제 그림보다는 교재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의 요 중심과 중심 사이 여기를 피치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6페이지 매니에 보면은 피치는 파이 D 나누기 Z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수라고 하죠. 이수. 예. 그 스프로킷의 이수인데 뭐 기어에서도 이수는 Z였죠. 그래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D는 스프로킷의 피치1 직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어하고 같은 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맨 바깥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기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리는데 요 바깥에 있는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중심이 되는 선이 있었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피치 1이라고 했습니다. 피치 1이라고 했고 여기도 그 요 D가 피치 1의 직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쓰는 식대로 하면은 파이 D는 PZ 이렇게 된댔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체인에 관련된 문제는 뭐 별탈 없이 잘 풀리실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 3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일단 이수 Z가 32고 그 다음에 피치가 12.7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 500rpm이죠. 그 다음에 뭐 50번 롤러 체인을 썼다 하는데 뭐 50번 롤러 체인을 쓰면은 뭐 Z가 얼마고 P가 얼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겠죠. 뭐 피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뭐 체인이 50번 체인이라 하는 거는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달 동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 더 줬죠. 일단 파다나중 22.1kN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이 15를 줬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돌아가는 체인이 이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체인이 이렇게 스프로킷이 돌매에 따라서 체인도 하중을 받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에 모터가 연결돼 있으면 얘가 돌리면은 이제 이 돌리는 힘에 의해서 요 뒤에 있는 스프로킷에 연결된 장치들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터의 힘이 장치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스프로킷이 힘을 받겠죠. 그래서 요게 체인이 22.1kN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숫자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맞추면은 이 장치를 만들면은 조금 뭐 잘못해서 이렇게 튀거나 하면은 이렇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지금 15를 줬죠. 그러면은 여기 파단 하중이 22.1kN이라고 해서 요거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교재 보시면 안전 하중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22.1 킬로뉴턴을 15로 나눕니다.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이 안전율로 나눈 거죠, 지금. 그러면 1.473 킬로뉴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체인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선 문제에서 동력에 대해서 물었죠. 동력에 대해서 물었고, 동력은 힘,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되죠.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FV가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죠. 원래 동력은 일 나누기 시간이고, 요거를 단위로 표현하면은 W가 줄이죠. 그래서 줄 퍼 세크로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F에 들어가야 되는 게 FB죠. 그래서 FB는 1.473 뉴턴이고, 그다음에 이 V 값을 알아야 되는데, V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 파이 dn 나누기, 지금 미터 퍼 세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60 곱하기 1000으로 해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쓴 내용 중에 체인에서는 파이 d는 피치 이수하고 같다는 요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피치 1을 구할 필요 없이, 요 D 값을 구할 필요 없이 요 PZ로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피치는 12.7이죠. 그럼 이수가 여기 32개지 않습니까? 32개고, N RPM이 500이죠. 그 다음 밑에는 60 곱하기 1000이죠. 요거를 한번 같이 구해 보시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계산기로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3.38 뭐 66666 나오죠. 그래서 이게 7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식이 구해지죠. 이제
여기 H 동력값은 동력,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킬로와트죠, 그죠? 킬로와트는 FV고 F는 F가 아니고 FB라고 해야겠죠, 그죠? FS라 해야겠죠. 그래서 FS는 1.437 그 다음에 킬로뉴턴이죠. 여기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여기 킬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오히려 계산하기 편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속도는 3.387이죠. 미터 퍼 세크고. 자, 요거 계산을 한번 지금 해 보십시오. 그럼 1.437 곱하기 3.387은 하시면 1.473 곱하기 4.387이죠. 하시면은 값이 37이 아니고 73이죠. 하시면 4.989가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 칠 때는 난리죠. 그래서 하면 4.99 되고 요거는 뭐 5kW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38번에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이러한 여기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휠이 이제 이렇게 돌면은 휠이 도는 회전력에 의해서 그렇게 양쪽에 이제 힘이 걸리겠죠. 힘이 걸려지는데 보통 요거를 해석할 때 요 준 회전력이 지금 회전력에 의해서 이 힘이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힘으로 계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전력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토크는 요 힘이죠. P에 대해 설명할게요. P는 토크로 설명해 볼까요? 자, 토크는 P 그 다음에 D 나누기죠, 그죠? 그래서 요 P가 2T 나누기 D가 됩니다. 요 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요런 식이 되죠. 이 식이 많이 다른 데서도 보던 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이 뒤에 문제들이 이제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뒤에 문제가 잘 풀립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잠깐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번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40번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들 만한 내용은 아닌데 뭐 잠깐 살펴보면은 뭐 우리가 토크 나오면 항상 97만 4천이죠. 그래서 H 동력 킬로와트 동력에 N돼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뭐 PS도 나오고 뭐 HP도 나오고 해서 여기 이제 숫자를 3개로 외웠어야 되는데 뭐 요즘 안 나옵니다 이게. 그냥 요식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요식만 아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축에 비틀림 나오면 식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비틀림 전달 능력은 토크 마이너스 ZP인데 요거는 토크 나누기 파이 D의 3승 나누기 16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축의 지름이죠. 축의 지름이라서 이 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렇게 그 다음 분모에 1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죠, 그죠?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뭐 요거랑 요거랑 분모랑 지금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죠. 바꿔치기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항 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은 뒤에는 잘 풀리시겠죠. 자, 그래서 D의 3승은 16T 그다음 얘가 내려가서 파이 그 다음에 타우죠. 이렇게 되고 D는 세제곱근 16T의 파이 타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값을 알아야 직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해 보면은 97만 4천 그 다음에 동력이 2.4kW 그 다음에 회전수가 1800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97만 4천 곱하기 2.4 나누기 1800 하시면 하시면 1298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포스 밀리미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메가파스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뉴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9.8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 계산기에 곱하기 9.8에서 계산해 보면은 값이 12,726.933 뉴턴 미터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한번 계산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타우 A는 또 20이었죠. 20 메가파스칼이고 문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D는 세제곱근 그 다음에 분모에서 16 곱하기 12726.933 나누기 시프트 파이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14.79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D는
14.799네요. 그래서 직경이 이 치수보다는 커야 되죠.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큰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면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5가 15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m 이상 되는 샤프트를 써야 이 전달 동력과 회전수를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